자, 성에 관한 뭐 궁금하신 점들 뭐 어떤 거라도 질문해 주시면 제가 성실하게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크서클. 동양인들은 대부분 얼굴이 이렇게 납작하게 생겼어요. 그죠? 납작하게 생겼는데 중안면부, 눈하고 입 사이가 꺼져 있죠. 뒤로 빠져 있으니까 납작해 보이고요. 자, 그래서 상대적으로 눈이 바깥으로 튀어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눈뼈는 뒤로 빠져 있고, 그죠? 자, 그래서 눈이 튀어나와 보이고 중간이 납작하고 코도 납작하고 입은 상대적으로 튀어나와 보이고 이런 현상인데, 뭐 진화적으로는 우리 쪽이 조금 더 진화를 한 걸로 이해를 해요. 우리는 이제 그렇게 생겼는데, 불행히도 사람이 나이가 들면 뼈들이 볼륨이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뒤로 빠지게 되고, 그죠? 눈은 깊어지게 되고 이렇게 이제 그늘해지게 되는데, 우리가 그런 조건을 다 가지고 있죠. 눈은 튀어나와 있고, 그 다음에 뼈는 뒤로 빠져 있으니까 나이가 20대인데도 이렇게 그늘해지게 돼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다크서클이 보인단 말이에요. 다크서클 눈 근처가 이제 짙어지는 현상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 뭐 원인은 굉장히 많아요. 그죠? 색깔이 짙어도 다크서클일 테고, 지방이 볼록 나와도 다크서클일 테고, 밑에 꺼져 있어도 다크서클이고, 두 가지가 콤바인, 그러니까 지방이 나오고 밑이 꺼져도 다크서클이고, 심지어 혈관이 비쳐 보여도 다크서클이 보이는 거예요. 그죠? 그게 없으면 좀 젊어 보여요. 사실은 눈 자체는 크고 눈 영역, 눈의 에리어가 작아야 젊어 보이는 거고, 눈이 작고 눈 영역이 커지면 나이가 들어 보이는 그런 식이 된단 말이에요.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각 상황마다 해결책들은 다 다른 거죠. 그죠? 주로 이제 제일 흔하게 보는 경우는 뭐 피부가 짙거나 혈관이 비쳐 보이는 것보다 주로 이제 지방이 볼록하게 튀어나와 보인다는 거 하고, 그 다음에 고밑이 꺼져 보인다는 거 두 가지를 주로 많이 보게 되는데, 자, 나이가 많이 들어서 피부가 늘어져 있다면, 실제로 늘어진 게 있고 지방이 볼록 나와 있다면 피부를 잘라내고 지방을 빼주는 게 더 이득일 테고, 되게 상대적으로 조금 젊은 나이에서 지방만 볼록하게 나와 있는 경우 같으면 바깥을 째는 거는 손해죠. 그죠? 피부가 늘어진 게 얼마 안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럴 때는 지방만 제거를 해주는 게 맞아요. 안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점막으로 지방을 빼주면 수술도 간단해지고 바깥에 흉터 남길 일도 없고 훨씬 더 편안하게 수술이 돼버리는 거죠. 그죠? 문제도 해결되고 그렇게 되는 거고, 하안급 수술이라고 하는 게 로어 블레파로플라스티. 자, 아래쪽을 쭉 따라 째고 파고 들어가서 지방을 빼내고 피부를 잘라낸다. 이까지가 하안급 수술의 표준적인 수술 상태고, 요 근래는 특히 동양이나 저기 저도 이렇게 고리져 있는데, 이 지방을 빼내지를 않고 이 골에다가 끼워 넣는 거를 재배치 수술 그러고요. 조금 더 많이 시행하게 되겠죠. 그 하안검 수술에서도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되는 게 뭐냐면 피부를 얼마나 자르는가 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돌이나 나무 유리 같으면 자를 대가지고 계산해서 잘라내면 돼요. 잘라면 딱 맞아 떨어질 테니까. 그렇지만 이건 사람 몸에다 수술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계산이 항상 맞는다는 보장도 없고, 시간이 지나서 어떻게 자리 잡을지는 정확히 우리가 예측하기 힘드니까. 자, 그렇다면 대부분 수술하고 6개월, 1년 지나가 자리를 잡고 나면 셋 중에 하나예요. 딱 맞거나 덜 잘리거나 더 잘리거나 셋 중에 하나가 되는 거고, 딱 맞으면 뭐 에브리바디 자, 덜 잘렸으면 약간 더 잘라서 맞춰낼 수 있겠죠. 맞춰낼 수 있는데, 많이 잘리면 팽팽해지는 게 아니고 뒤집어져 버려요. 이게 문제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성형외과 전문의들 대부분 다 조금 적은 듯이 잘라놔요. 그래야 나중에 문제도 덜 생길 테고 또 여지가 있죠. 그죠? 뭔가를 해결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딱 맞춘답시고 했다가 모자라면 그때부터는 대형 사고죠. 그죠? 뭐 6개월 전에 잘라놓은 피부 다시 또 갖다 붙여주고는 불가능하단 말이죠.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게 될 거고. 자, 그래서 이제 하안검 수술의 표준적인 수술에서는 항상 자르는 걸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된다. 그리고 만일 이게 뒤집어지게 되면 환자가 굉장히 불편해요. 비눗물 들어가고 바람 불 때마다 눈이 시리고, 그 다음에 또 해결하는 것도 만만치도 않아요. 뭐 이렇게 잡아당겨가지고 잘 고정도 해내고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굉장히 주의를 많이 해야 되는 지점인데, 이제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요 근래 재배치가 아주 유행이 되다 보니까 20대, 30대 초반 아가씨들이 상담을 하러 와서 딴 데 갔더니 재배치해야 된다던데 하는 이야기를 꽤 많이 듣게 돼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거 반대예요. 왜냐하면 20, 30대에서 지방이 볼록 나오고 그 밑이 움푹하게 꺼져가지고 재배치를 해야만 개선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잘 생각을 해보면 나온 지방이 그 밑에 꺼진 거를 메꾸고 들어가서 이렇게 평평해질 정도로 지방이 많이 나와야 돼요.
자, 근데 대부분 20, 30대 여학생들, 여자분들 나온 정도 해봤자 나온 양도 얼마 안 돼요. 그 지방 밑에 깔겠다고 재배치를 한다면 지방을 빼는 거는 요 정도만 접근해가지고 빼내면 돼요. 그죠? 재배치를 하려면 이 밑에까지 파고 내려가야 돼요. 공간을 만들어야 되고 그 지방을 끄집어 내려야 되고 그 정도 해야 되고 자, 어떤 기술을 쓰든 간에 그 정도의 작업을 해야 되는데 손상이 커지게 되죠. 자, 뭐든지 내가 하고자 원하고자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얻는 이득하고가 밸런스가 맞아야 돼요. 그죠? 나는 살짝 교정하고 싶은데 막 다 파고 들어가서 고정 그쯤 되면 손상이 엄청나게 커지는 거죠. 그죠? 그걸 해서라도 해야 될 만큼 문제가 심각한가 그걸 잘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대부분 20, 30대 여자분들에서 눈 밑에 약간 볼록한데 다크서클 해결하겠다고 재배치 제가 보기에는 뭐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조금 뭐 과한 작업들을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대부분은 그 정도 나이대에서는 지방만 살짝 끄집어내도 충분히 개선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모자라면 반대로 지방 이식으로 빈자리 메꿔도 밸런스는 맞아 들어가야 돼요. 그죠? 반드시 100점을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뭐 젊은 분에서는 대부분 재배치가 필요한 경우는 거의 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고요. 대부분 이제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물론 째고 재배치를 하는 경우가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재배치까지 가는 경우는 좀 드물다고 보시는 게 맞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추가적으로 이야기할 게 이제 필러 쓰는 경우들이 있는데 근데 아까 이야기한 여기 고리 지는 거 거기다가 필러 주사를 놓으면 수술 안 해도 되고 빈자리 메꿔질 테고 이래저래 좋은 건데 자, 필러라고 하는 게 뭐 물론 히알루론산계 필러를 대부분 다 쓰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안전하긴 하지만 눈 근처 피부가 우리 몸에서 제일 얇은 피부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썼을 때 이제 뭐 안쪽에 히알루론산은 물론 분해가 돼서 이제 없어지긴 하지만 그걸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쓴 중합체들 그런 것들 중에 일부는 빨리빨리 안 없어지거나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뭐 볼이나 그죠? 팔점 이런 데서는 피부가 상대적으로 두꺼운 자리니까 안쪽에 약간 굴곡이 있다고 하더라도 마스킹이 돼버리고 덮여버리니까 사실 문제가 될 건 별로 없어요. 근데 눈 근처는 피부가 얇은 자리라서 그런 것들이 굴곡을 만들게 되면 골치가 아파져요. 딱 보기에도 이렇게 굴곡이 보이게 되고 그거 해결하려면 째글려가 가지고 다 파내고 정확하게 분리를 해내야 되는데 만만치가 않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대부분 저 나이 때쯤 되는 성형외과 전문의들 대부분 상당수의 의견들은 눈 근처에서는 웬만하면 필러를 안 쓰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 정 써야 되면 자기 조직, 지방 이식 같은 걸로 살짝 메꾸는 게 그게 더 안전한 방식이 되는 건데 뭐 필러 살짝 나가지고 해결하겠다. 물론 뭐 성공적이기만 하면 괜찮은 방식인데 그래서 필러 놓는다고 영원히 가는 것도 아니니까 놓으면 시간이 지나서 없어질 테고 다시 놓고 뭐 2년에 한 번씩 한다고 해도 한 10년 지났으면 놓을 때마다 성공해야 돼요. 그죠? 확률적으로 그게 그닥 그렇게 안전하게 보이냐? 뭐 돈도 계속 들어갈 테고. 그래서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눈 근처에서 필러 쓰는 건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필러를 써가지고 다크서클을 해결하겠다고 드는 건 그닥 괜찮은 생각이 아니고 특히나 또 필러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투명한 액체예요. 투명한 색의 액체가 들어가고 특히 피부가 맑은색 여자분들에서 피부들이 여기 얇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집어넣으면 뭔가 그렇게 이렇게 투명한 게 눈에 띄게 돼요. 대표적으로 제일 많이 보시는 게 애교일 거예요. 그죠? 애교에 필러 놓으면 퍼렇게 덩어리가 보여요. 그죠? 비쳐 보이는 거예요. 그죠? 자, 그게 자연스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 근처에서는 각종의 필러 쓰는 걸 굉장히 조심조심 하시는 게 더 낫겠죠. 그래서 나이가 드시면 뭐 하안검 수술을 하는 게 하안검 수술이거나 재배치 수술 정도 하는 걸 테고 상대적으로 나이가 젊은데 약간 다크서클이 있다 그러면 지방을 빼주는 정도나 아니면 다른 데 지방 이식을 할 일 있으면 지방 이식을 하는 이런 정도 틀에서 가급적이면 무리하지 않고 많이 움직이지 않는 게 좋고 그 다음에 뭐 어머님들 하안검 수술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늘어지면 조금 늘어지면 수술하고 조금 이게 아니란 말이죠. 평생 한 번, 많아야 두 번쯤 수술하시게 될 텐데 조금 늘어졌다고 그거 자르고 수술하고 들어가는 그닥 그렇게 좋은 생각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게 물론 뭐 젊을 때 이쁜 게 낫지 나이 들어서 이쁘면 뭐하니 이런 판단도 있긴 있겠지만 그래서 뭐 어느 정도 자를 것도 좀 있고 뭐 수술하고 좀 있을 때 하는 게 낫지 뭐 약간 그거 손 보겠다고 하는 거는 그죠. 뭐 그런 미세한 거를 의사들이 맞춰내는 것도 쉽지도 않고 뭐 그렇게 하는 게 썩 환자한테 크게 도움이 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너무 젊은 나이에 뭐 자르겠다 저르겠다고 오시는 분들이 좀 가급적 말려요. 너무 이렇게 무리하게 수술하실 필요 없다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다크서클은 뭐 그런 범주 안에서 판단을 하신다면 크게 틀리지는 않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질문을 올려주시면 제가 답을 드리도록 할게요. 구독, 좋아요 다들 아시는 거죠, 그죠? 응.